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사 장엄 등의 불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문화재 정책이 개별적인 문화재 중심에서 탈피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역사문화 공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동남아 이주민들에 대한 냉담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불교 국가의 특색을 살린 지역 행사를 통해 우리 불교계와 이주민들이 폭넓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청과 각 구군청의 불자들이 대구 공무원불자연합회를 창립하면서 새로운 공직사회 신행 문화의 계기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퇴계 이황 선생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발걸음이 강남 봉은사에서 재현됐습니다. 450년 만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최훈동 서울대 교수의 숙고 명상 강의와 함께 8주간의 명상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첫 강좌부터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사에 내걸린 오색 연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란 조계사 봉축표어처럼 화합과 상생을 발언했습니다. 첫 소식 박세라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앞마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도량등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조계사 봉축표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장엄 등을 비롯해 도량 곳곳에 내걸린 장엄 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는 서로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닫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봉축표어처럼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불빛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국가와 민족이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 되고 조계사 가족과 가족이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오늘의 불빛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사를 비롯해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의 사찰과 지역에서 점등식을 봉행하며 올해 봉축 일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 점등식은 오는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어 다음 달 3일부터 조계사와 봉은사, 청계천 일원에서는 전통등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 연등축제는 다음 달 4일과 5일 이틀간 열립니다. 세계적 관광축제로 발돋움한 연등회는 4일 오후 동국대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봉축법회 회항과 함께 시작돼 조계사까지 10만 연등의 불빛으로 서울 도심을 물들입니다. 이튿날 조계사 앞길에서는 연등 만들기와 사찰 음식 체험 등 전통 문화마당이 펼쳐집니다. 이처럼 다양한 봉축 행사의 대장정은 부처님 오신 날인 다음 달 12일 전국 사찰들이 일제히 법요식을 봉행하면서 마무리됩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설악산 신흥사가 고성 속초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봉축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신흥사는 속초경찰서 무사고 안전기원법회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제외하고 동자승 출가 수계식과 봉축 점등식, 전통문화 한마당 축제, 연등 축제 등 사실상 모든 봉축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봉축 행사에 소요되는 재원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는 성금으로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와 신흥사 복지재단은 지난 6일부터 고성군 천진과 아야진 초등학교, 속초 장천마을, 속초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산불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가 3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개별적 점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7개 전통사찰이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과정과 요건에서 왜 면 단위 문화재 관리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 이코머스 한국위원회 신익원 이사는 세계 유산의 핵심 등재 요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한국의 산사 7곳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보편성과 특수성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세계의 여러 사찰 중에서 한국 산사가 가장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일본에도 사찰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티베트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어디든 다 있을 텐데 한국의 사찰이 제일 뛰어나다 해야 세계유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문화와 자연분화 세계유산 13건 중에는 3건이 불교유산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불교야말로 우리의 정신문화, 그 정신문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형적인 문화에서도 대부분의 경우가 불교문화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정부는 근대 역사문화 공간에 대해서는 넓은 면적 개념의 면단위 문화재 등록을 활성화하고 있는 반면 한층 오래된 전통문화재에 대해서는 점단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 문화유산이 어우러져 하나의 산사, 산지 승원을 이루지만 여전히 문화재 행정은 불상을 비롯한 개별적 점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선정도 기준 자체가 면단이란 점에서 우리 정책은 국제적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점 단위로 보는 거죠. 네네. 문화재 네, 이렇게 점 단위로 잘 알다시피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부속 건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한 건물만 이렇게 보지 말고 넓게 좀 구역까지. 예. 우리는 직접 살면서 그걸 지켜온 거잖아요. 이 문화유산은 동산문화재는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부처님 불상 하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고려자기 하나 이런 건 안 되고요. 세계유산의 등재 요건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10가지 등재 기준 중 1개 이상이 해당돼하며 진정성과 완전성에 보존 관리 체계까지 갖춰야 합니다. 최근 세계유산 등재 추세는 유명의 가치인 경관의 완충구역으로 대변되는 문화유산 관리까지 꼼꼼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지원 정책으로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다문화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동남아 불교국가 이주민들의 정착과 신행 활동을 돕는 불교계의 각별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스님 16명이 한자리에 모여 법당 운영과 포교 활동 과정에서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현장을 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남아 불교국가 스님들이 이른바 황금법당으로 불리는 서울 수국사를 찾았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등 다양한 국적의 스님 16명. 불교계 대표 이주민 지원단체인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소속 회원들입니다. 마주엽 상임대표로 지난 2월 선출된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첫 간담회를 열어 이들 스님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각 나라의 불자들을 잘 이렇게 안아주는데 많이 이제 부족한 면들도 많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열심히 해주시면은 또 우리 마주앱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요. 꼭 이렇게 이제 오늘 소개받은 오신 스님들 사찰에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꼭 한번 제가 방문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외국인 스님들은 법회 운영과 포교 활동 등의 어려움이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 16명 스님 모두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당에 신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16곳의 평균 주말 정기법회 참석자는 50여 명, 특별행사 참석 인원 500여 명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참가자 수 증가와 관계없이 경제적 여건은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스님들은 토로했습니다. 신도 또는 법당 이용자가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이 대부분이란 점에서 법당 운영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남아 출신 이주민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대체로 냉담하다는 점도 낯선 땅에서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이들에게 큰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관심 없었어요. 스님들께서도
여기 복교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생활 속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 해결해야 된 누가 이제 필요한다고 생각한 관심 있는 분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호산 스님을 비롯한 마주협 공동대표 스님들은 이주민 법당과 인근 종단 사찰의 연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동남아 각 나라별 특색을 살린 지역 행사를 열어 우리 불교계와 이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민간 교류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낸 뒤 차츰 종단 차원의 지원과 협력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스님들 포교 활동하면서 뭐가 어렵다는 거 다 이야기 들었고요. 저희들도 가서 이제 또 의논하겠습니다. 도움 될 만한 거 있으면 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무언가가 막 좀 변화가 오는 것도 좀 보여야 종단에서도 이래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같은 것만 계속 프로그램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마주협은 이주 노동자 노동권리 교육을 강화하고 각 국가별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간담회는 현장에서 국내 이주민을 돕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과 대화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충주 중개소를 개국해 라디오 가청 권역을 충북 북부 지역으로 한층 넓혔습니다. BBS 충주 중개소는 지역 사찰과 불자들의 자발적인 후원 속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청주 BBS 이호상 기자입니다. 앞으로 불교 방송이 나날이 번창하여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방송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청주 BBS가 충주 중개소를 준공하고 음성군과 괴산군, 충주시 등 충북 북부 지역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주파수는 FM 106.7MHz. 충주 이름에 오늘부터 106.7MHz로 송출을 시작하여 충북 지역 전역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방송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청주 BBS는 지난 8일 충주 시내 한 호텔에서 충주 중개소 개국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BBS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을 비롯해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스님과 법조사 주지 정도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과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 300여 명의 충북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충주 중개소 개국을 축하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대덕 스님과 기관장분들이 도움이 있었기에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런 불교방송이라고 하는 거룩한 법사가 날마다 중생들이 이익과 안락을 위하도록 같이 동참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난 1997년 4월 청주 BBS 개국 후 충주 등 충북 북부 권역 청취자들은 20여 년 동안 BBS 청취에 목말라 왔습니다. 충주 중개소 개국으로 그동안 난청 지역으로 분류됐던 충북도 내 북부 지역에서도 부처님의 법음 홍포와 깊이 있고 발빠른 지역 현안 뉴스를 공중파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주 중개소 개국을 계기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지역 곳곳에 계신 불자님의 눈과 귀에 전달되는 깨달음의 방송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BS가 비영리법인이기에 BBS 충주 중개소는 충북 지역 사찰과 재가 불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귀한 방송이 이제 충주 시민들이 편안하게 또 아주 맑은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BBS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심 속 가장 큰 법당입니다. 충주 중개소 개국으로 BBS는 한국 불교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 포교 역량 강화와 참 언론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대구시청과 각 구군청에서 일하는 불자들이 연합신행조직 대구공무원불자연합회를 창립했습니다.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신행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공무원 불자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대구 공무원 불자연합회는 지난 6일 80 총림 동아사 통일기원 대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구시청 불자회인 유마회와 일선 8개 구군의 불자회 등 모두 9개 불자회의 연합체가 탄생한 겁니다. 다시 한번 불자회 활동을 활성화해서 개인의 수양은 물론 지역과 국가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자는 각오에서 출발한 행사입니다. 저희 대구 공불련 회원들은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불자이자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수양과 시민에 대한 봉사에 조금이나마 더 힘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988년과 1989년에 걸쳐 창립된 대구 지역 지자체 공무원 불자회가 30여 년 만에 연합체를 결성할 수 있었던 데는 불교계의 역할이 컸습니다. 80 총림 동아사가 침체된 공무원 불자회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 공불련 창립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던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진 아내와 같고 어진 재상이 되어 참으로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의 길로 만인을 궤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무원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창립법회에는 지역 자치단체장과 불교 신행단체장들도 대거 참석해 대구 공불련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에 대구시에 불자도 많았고 불신이 깊은 분도 많았지만 이걸 엮어줘야지 기만 법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정한 법회가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이 푸른 꽃처럼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밝은 세상을 주시고 씨에 이른 불을 밝히는데 공무원 불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구 공무원 불자연합회는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심과 화합을 다질 계획입니다. 정기법회는 물론 성지순례와 봉사활동도 함께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공무원 불자연합회가 전체 공무원 불자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공직사회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미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이 1년여가량 앞당겨 오는 2학기 고3 학생들부터 시행됩니다. 고민이던 필요 재원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50대 50으로 분담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윤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과제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당초보다 1년여 앞당겨져 올해 2학기 고3 학생들부터 시작됩니다. 정부 여당은 어제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기 시행 이유는 국민 기대가 높은 데다 공평한 교육계의 보장입니다. 사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래전에 시행했어야 할 일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고 시기는 이번 2학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내년 고2와 고3 그리고 2021년 전면 시행입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자녀 학비 부담이 연간 158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추정되는 필요 재원 2조 원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서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확보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이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은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와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등 후속 작업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참여정부의 중학교 무상교육에 이은 이번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자비속의 평등, 평등한 교육을 강조하신 부처님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조선의 대학자 퇴계 이황 선생이 벼슬을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발걸음이 450년 만에 서울 봉은사에서 재현됐습니다.
고증을 통해 봉은사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된 퇴계 선생의 생애 마지막 귀향길은 안동 도산서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1569년 임금인 선조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퇴계 이황은 곧바로 귀향길에 오릅니다. 도성에서 나와 남한강을 따라 여주와 충주, 단양, 영주를 거쳐 고향인 안동까지 퇴계 선생이 450년 전에 걸었던 마지막 귀향길을 재현하는 행사가 서울 봉은사에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봉은사도 그렇고 보호스님도 귀향은 가셨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귀향 보내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신 분이 퇴계 이황 선생님이세요. 그만큼 봉은사도 그렇고 또 보호스님도 그렇고 우리 퇴계 선생님의 큰 은혜를 입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퇴계 선생은 귀향 이틀째 되던 날 지금의 봉은사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와 불교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산서원 등이 주축이 된 귀향길 재현단은 봉은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12일 동안 퇴계 선생이 지나온 마지막 길을 재현합니다. 그래가지고 450년 전 이날 3월 초나한 날 이곳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봉은사의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많은 여러 선비들이 이곳 봉은사에 모여서 마지막 가는 선생을 배웅을 한 겁니다. 참으로 역사에 독이 드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퇴계 선생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현장 자료를 고증하고 여기에 맞춰 여정 기간과 경로를 세웠습니다. 봉은사에서 안동 도산서원까지 320km를 걷는 코스 중 충주댐 건설로 수몰된 옛길 70km는 부득이 배를 이용하게 됩니다. 도보 여행 중엔 공연과 강연회 등이 열리고 영주에선 김해 허씨 부인의 묘소를 참배하는 등 구간 곳곳에서 퇴계 선생의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긴 여행이 계속되어서 우리 삶에 중요한 통찰과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좋은 길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발자취, 경으로 따르라를 주제로 펼쳐질 퇴계 이황의 귀향길 재현 행사엔 일반인도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퇴계 이황의 마지막 귀향길 450주년이 봉은사에서 재현된 것은 다종교 한국 사회의 소통과 화합에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불교 명상의 세계화와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는 BBS 불교방송이 정신건강과 행복, 명상의 길이 있다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명상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명상 컨퍼런스 첫 강좌에는 100여 명이 참여해 삶이 바뀌는 숙고 명상을 주제로 풀어간 최훈동 서울대 외래교수의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정신건강과 행복의 길, 명상의 그 길이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작된 BBS 아카데미 명상 컨퍼런스 첫 강좌에 참가자들의 눈과 귀가 쏠렸습니다. 정신치료와 불교를 접목한 최훈동 서울대 외래 교수는 지난 8일 삶이 바뀌는 숙고 명상이라는 주제로 8주 가운데 전반부 4주 강좌의 문을 열었습니다. 불교와 명상을 접목한 이번 프로그램에 거는 참가자들의 기대는 높았습니다. 내면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방법론적을 잘 몰라서 그런 걸 한번 배워보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뭐 아이들이나 뭐 부모님 그리고 와이프랑 그런 인간관계도 재정립을 하면서 결국엔 제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최훈동 교수는 불교와 명상, 정신치료 이 셋의 공통분모는 외부가 아닌 내면의 고통을 다루고 고통 극복을 위해 현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통을 맞서 싸우려 들지도 않고 회피하려 들지도 않고 대면해서 고통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즉,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대로 반응하지 말고 수용하고 공감하는 데 요체가 있다는 겁니다. 내면의 문제는 내가 하나하나 해체 작업을 통해서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죠.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가는 길이 불교요, 명상이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느끼고 경험하면 훌륭한 명상이 된다며 보통 사람들에게 명상은 생각을 끊거나 다른 것으로 덮는 데 있지 않다고 최운동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머무를 때는 물결에 가라앉아 버렸고 애쓸 때는 물결에 휩쓸렸다. 그래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 않고 거센 흐름을 건너 저 언덕에 도달했다. 애쓰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 게 명상의 요결임을 알 수 있겠지요. 몸과 마음에서 어떤 것이 현재 일어나든 그것을 그냥 의도를 확립한 후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느끼고 경험하면 훌륭한 명상이 되겠군요. 최운동 교수는 나머지 강좌에서 에고의 실상을 바라보고 무아를 체험하는 무아 명상으로 이끌 예정입니다. 후반부 4주는 김재성 능인대학원 대학 교수의 초기 불교에 입각한 자해 명상 강좌가 오는 6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6월 바레인에서 한국의 전통 사찰 7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법주사와 마곡사, 서남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한 번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네스코는 문화와 자연 분야의 세계유산과 함께 인류 무형유산과 세계 기록유산도 세계유산으로 등재해 보존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1700년 전통의 한국 불교를 종교를 넘어 세계유산으로 인식할 때 우리의 문화는 세계 문화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4월 10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